자,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철저히 여러분들 수업용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찰국을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신설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가 시험으로 출제된다면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조직법은 우리나라의 1호 법률이잖아요. 1호 법률인데 정부조직법이 있는데 정부조직 관련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 권한을 수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그 국장이 치안감이 국장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치안감입니다. 치안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 내용인데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챙기겠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국,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로 설치한다.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과를 설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냐면, 총괄지원과는 총경도 있지만 3, 4급 우리 경찰이 아닌 사람도 여기 배치가 된다라는 해석이고, 인사지원과는 일반인들은 없이 경찰로만 인사지원과는 배치가 된다는 표현이고, 자치경찰과는 총경 또는 4급이 있잖아요. 일반인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인이 배치가 되지 않는 게 인사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지원과에서는 경찰청 중요 정책, 법령, 요걸 국무회의에 상정 보고하는 거, 이제 요거 내용인데, 이제 이 근간을 어디에 두고 이제 요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제 제 나름대로 요거를 한번 좀 봐봤어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이 정부조직법 34조 5항과 6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염려했던 게 현실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률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법률을 바꿔야 돼요. 이런 것을 없애버려야죠. 이게 근간이 있는 이 좀 법률이잖아요. 이걸 없애줘야 좀 우리가 좀 아무튼 좀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 법률이 국자법인데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1991년에 경찰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 전에 2공화국 때 이제 이런 건 다 우리가 시험 출제 포인트들이죠. 2공화국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밑으로 가면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 하야가 되고, 야, 이거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게 정말로 수건사업이다. 이 수건사업 실현을 그래도 1차적으로 해놓은 게 1991년 경찰법 제정이거든요. 이 경찰법을 제정할 때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중립, 민주적 통제장치를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게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2020년에 이제 국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개칭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험 포인트예요. 출제 포인트. 그렇다면 요거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항상 염려했던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100만에서 120만 정도 되는데
한 조직의 공무원 구성원이 13만에서 15만 되는 조직은 우리 경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 구성원이 최소 13만 이상이 되는 수장이 차관급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청 장관이 차관급이에요. 그 이상 안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용으로만 가겠습니다. 수장을 차관급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법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한국 경찰서 강의할 때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 이 정부조직법의 영향 때문에 1948년에 치안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일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였기 때문에 치안국으로 또 전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5년도에 경무부에서 46년도에 경무부로 격상했다가 48년도에 국으로 격하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경찰국을 치안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하고 비슷한 절차를 또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만든 정부조직법의 근거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캄다운.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봤을 때는 요거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국을 만드는 행안부 장관이 계속 브리핑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마치 그 권력을 싹 그 법령 등의 행안부 장관이 행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다 샅샅이 서칭을 해가지고 스캐닝을 해가지고 다 가져와. 내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내가 쓸 테니까 이제 이렇게 된 느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이제 국자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면 요 국가경찰위원회를 누구 밑에 뒀어요? 행안부 밑에 주잖아요. 행안부 장관.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넣거나 독립관청으로 아예 누구 소속이 안 들어가는 딱 넣어가지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끔 영국의 사원체제 같이 내무부 장관의 역할, 지역치안위원장의 역할, 지역치안평의의 역할, 지방경찰청의 역할을 견제 균형을 철저하게 견제 균형을 유지하잖아요. 요거 경찰 조직에다가 권한을 무궁무진히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권한이 무궁무진에게 가버리면은 독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톱니바퀴 같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국 이렇게 가면은 행안부 장관은 누가 통제를 해요? 없잖아요, 통제기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구도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손을 봐야만 그 다음 코스는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헌법,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령은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데 위에 거는 다 패싱이라고 행안부 장관이 부령을 부려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지금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법령으로 여러분들 수업용으로만 내 지금 개정법령 강의 신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인사 이제 여기 국가경찰위원회 부의권, 제2요구권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 걱정이 현실이 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가 민족통제장치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당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행안부 장관이 13만에서 15만의 경찰을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행안부령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국자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2요구권 뭐 10일 이내에 제2요구를 하면은 위원장이 받아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받아서 7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내용이잖아요. 이건 다 출제 포인트들이니까. 그다음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장관이 절대 제의 요구하면 안 되고 행안부 장관 소속하러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이게 장관으로 성격이 되고 그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경찰청 장관 하겠다고 공약 사항이잖아요. 대통령 공약 사항. 지금 말을 다 들어가 버리고 도리어 국으로 그냥 해서 13만을 그냥 진두지휘하겠다는 이러한 그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 보면은 자 어찌 되었든 시험용으로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공무원법 7조에 보면은 총경 이상은 청장이 추천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찾아 먹겠다는 얘기에 행안부 장관 내가 제청을 하지 않냐. 그러면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를 시켜야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어넣는다든가 국무총리도 정치색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아예 독립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아예 민주적 통제장치로 만들고 또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누군가가 견제할 수 있는 영국같이 사원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나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총경 이상 이런 걸 다 찾아 먹겠다는 이런 것이고 자치경찰 지원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자법 2020년대 국자법을 만들어서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거기에 수장을 국장을 치안감으로 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안부와 이제 소속청은 우리 경찰청과 소방청을 말하는 거예요. 협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만들게 이게 바로 부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휘규칙에 보면은 2조 1항에는 승인사항이 있어요. 승인사항. 그다음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 질의 결과 제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캄다운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다음에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을 하는데, 순경 출신,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는 일반 순경 출신이 있고 경감부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 대학 출신인데 경찰 대학 출신이 아마 68% 정도. 그 다음에 한 7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 중에 나눠 먹는데 그러니까 한 10%에서 한 6% 정도 되려나요?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경 출신도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 출신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경찰국 설치에 하나의 틀이고 경무관 승진 대상자를 20%로 딱 쿼터로 일반 출신자를 넣겠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보시면은 이걸 왜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더욱 강력하게 견제기구로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우리 13만에서 15만의 경찰을 정치적 중립을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더욱 위원들을 더 강화를 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더 강화된 조직으로 만들면 되는데 요거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요거를 만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결기구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뭐 민간 위원 중에서 여기 지금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3명으로 구성되는 거.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게 바로 이제 규칙입니다. 이게 지금 8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8월 2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8월 2일부터.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을 근간으로 해서 자꾸 가는데 그럼 정부조직법을 바꿔야죠. 아까
34조 5항, 6항을 다 바꿔야죠. 행안부 장관 내지는 행안부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1894년에 내무하면 소속하에 경무청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독립부로서 뭘 만들었어요? 경부를 만들었잖아요. 경부. 우리 시도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듯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누구 소속하려 두지 말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누구 소속하려 두면은 그 소속 하는 사람이 정치색이 있다든가 민족 통제 장치가 안 되면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부로서 이렇게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정부조직법의 근거를 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경찰청 장관이에요. 일본도. 우리나라 이 엄청난 경찰 구성원들의 수장이 국무위원이 못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국무위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좀 서글픈 일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2조. 다 이게 캄다운 하겠습니다. 승인사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이게? 장관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경찰청장, 소방청장 다 다음 각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에서 놀라운 표현이 내가 이렇게 지휘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버리더라고요. 지금 현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 표현을 해야죠. 내가 이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나는 내 귀로 분명히 들어서 내 귀를 의심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탁 이입이 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봐보시면은 승인사항이에요. 여기 승인사항. 승인하고 허가사항인데 허가는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기속사항이잖아요. 허가라는 것은 허가가 유보되는 거잖아요. 승인사항은 내가 승인 안 해주면 오케이 안 해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인의 개념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란 얘기예요. 사전 보고예요. 지금 자 천천히 지금 때가 좀 수업용입니다. 수업용. 그 다음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관에. 그럼 봐보세요. 어느 내용은 승인해라. 어느 내용은 사전에 이미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해라. 어느 내용은 보고해라.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더 이제 머리 지진나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법령 재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 소방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건 행안부 장관이 승인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국자법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에요. 심의 의결 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왜 행안부 장관이 사전 보고를 받고 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만 지금 경찰에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그게 필요 없다면 독립부로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봐봐봐. 이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려면 미리 승인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캄다운 한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국제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장 마음대로 국제협력할 수 있나요? 승인 받아야 된다니까. 누구? 자, 그 다음에 좀 느낌 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누가 또 들어가죠? 행안부 장관이 또 들어가죠. 요것들은 승인 사항입니다. 3가지가. 안 외워도 외워져요. 막 망치로 대가리를 막 때리는 것 같아서 막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청장은 우리는 경찰청장으로 가면 되겠죠. 미리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나 진짜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이에요. 아니 지금 경찰청장을 경찰청 장관으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행안부 장관이 순경부터 치안총장까지 계급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계급이라도 외웁니까?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치안총장까지 계급이라도 외워요? 계급도 못 외우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들어가가지고 13만을 대변해서 대통령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걸 경찰청 장관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왜 권력을 안 주려고 그래요? 권력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경찰청 장관 만든다는 것이지 경찰 조직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국외 출장에 관한 아주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그냥. 그냥 막 집안 살림까지 다 그냥 뭐 사전 보고. 아니 관청으로 지금 이미 91년도에 승격이 됐는데 관청의 개념이 뭡니까? 경찰 조직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까지 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요거를 그냥 무슨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내미 딸내미를 야 이제 부모 밑에서 살다가 91년 이전에는 보조기관으로서 위에서 내무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경찰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랬으니 방 잡아줄 테니까 지금 나서 독립으로 가서 집 새롭게 꾸려서 네가 부모 영향 받지 말고 네가 알아서 네 살림살이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해라. 이게 관청 아닙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야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잘 살고 있는데 부모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자동으로 외워져 버려요. 헛웃음 나와요. 그 다음에 청장 봐보세요. 더 독을 때리는 게 또 나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 봐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중요 정책 및 계획 추진 실적. 추진 실적.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 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해가지고 다 잘못되면 행안부 장관이 다 책임지면 되겠네. 또 책임은 안 질라 그럴 거야. 책임 소재까지 들어가야 보고를 받으면 보고 받은 사람이 책임 다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은 좀 경찰들에게 잘못하면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봐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다 보고 그바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와, 이게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산. 청장은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에 중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이때 중앙 행정기관 할 때 우리는 경찰청장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경찰청장 들어가면 안 돼.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 가야 돼. 이제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에서 또 행안부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예산 줄을 딱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다음에 법령 질의입니다. 청장은 소관 법령 해석에 관해서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주. 아무튼 옛날 보조기관보다 더 못해. 어떻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느낌이 그렇게 안 들어가나요? 목을 꽉 조여버리는 느낌이 안 들어가나요? 딱 느낌으로 가야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관은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해 필요할 때는 청장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제 다 해먹는다는 거죠. 요거를 봐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8월 2일자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